국가부도의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북한 대변하는 문재인 정권, 우스꽝스럽다. 11월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17년 5월 문재인 집권 초기 설비 투자가 플러스 20%에서 시작하여 2018년 8월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급격히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경제 운지, 경제 폭망 맞지요? 세월호 사고를 의식하여 문재인은 자신이 집권하면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레알일까요? 문재인 집권하고도 제천화재 참사, 영홍도 낚시배 전복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11월 9일 새벽 도심속 쪽방촌이라 불리는 서울 종로구 한 고시원에서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안전사고와 무관한가요? 아직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니 오직 북괴 파주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놈의 정권을 어떻게 심판해야만 할까요? 국민은 하루하루 경제 상황이 나쁘다며 곡소리를 내는데도 지금 문재인 정권과 좌파 정치권은 또다시 경제인 100명을 데리고 방북 추진하겠다고 하며 이제는 하다하다 복권 수익금까지 북한 지원하겠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데도 국민들은 분노를 잊어버렸는지 여전히 무덤덤하니 한마디로 곧 개봉될 예정인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 신림동 고시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리던 20대 청년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이를 빗대어 우파 윤서인 작가는 청년들의 분노를 부채질하려 했던 좌파들이 이번 서울 종로구 화재로 7명 사망한 사건에는 왜 침묵하느냐며 사진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국민계 돼지 여러분, 이래도 속이 시뻘건 좌파들을 믿으시렵니까? 문재인 정권 탄생 주도적 역할을 해온 민노총이 최근 정부기관에서 잇따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어젯밤에는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청사를 기습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가 개판이다 보니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지요? 이처럼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서 자유, 시장 경제,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탄핵 세력들은 박 대통령 부당 탄핵,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만 꾀하려는 음흉한 속셈인 겁니다. 11월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한에 보낸 귤 200톤 구입 비용과 관련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북한에 보낸 귤 200톤 구입 비용에 대해 대통령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봐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귤 200톤 구입 비용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연말 소요에 대비해 매달 저도 모르게 그간 많이 아껴왔다고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실장은 청와대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항목을 전혀 줄이지 않았다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절감하고 삭감했다며 더 줄이기에는 대통령의 활동에 압박, 무리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업무 추진비 사용 논란을 야기시켰던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아껴왔다라고 주장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이 있을까요? 업무 추진비가 비공개이니 이런 변명질이 나오는 거겠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제주도산 귤을 창조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 비난하던 좌파 정치권이 박정희가 심어놓은 제주산 감귤을 진짜 북괴 독재살인마에게 처분하는 작태를 두고 페이스북에 해악이 넘치는 사진 한 장을 게재하며 이래서 우파운동도 젊은이들이 해야 한다고 위트를 남겼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지난 13일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1돌 숙모제에 참석하여 제주도 감귤은 1962년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감귤 농사를 제안해 처음 도입됐다. 56년 전에 벌써 먹고 살 길을 찾은 분과 그걸 3대 세습 독재자에게 갖다 바치는 분 비교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자신의 무덤에 짐을 뱉으라고 했지만 우린 그분 박 전 대통령을 잊을 수가 없다고 소회를 적었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들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논의된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또 가짜뉴스가 나왔다.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해 일상적 노멀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14일 미국 CSIS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북한의 기만은 아니라고 한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TV조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변호 디펜드하는 것은 솔직히 프랭클리 우스꽝스럽다, 리디큘러스고 했습니다. CSIS 보고서에 관한 청와대 발표를 요약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뒤 어떻게 한국이 북한을 변호할 수 있느냐. 가짜 외교, 페이크 디플로머시를 위해서?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기지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한 걸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정부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 대중은 모르고 있었다며 한미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용인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북한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한 청와대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북괴 미사일 기지의 총구가 어느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는 제대로 알기나 하면서 북괴를 비호하고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지 시간 11월 13일 이번 연구를 주도했던 조지프 버뮤데스 CSIS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 RFA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삭간몰 기지는 향후 분쟁이 있거나 선제적 공격이 있을 경우에 파괴당하지 않도록 인슈어 서바이버빌러티,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미사일 기지 시스템의 일부라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사용할 탄도미사일 문제를 비핵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대중이 이런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에 관해 첫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또 북한군 전략사령부는 일반적으로 미사일 기지에 삭간몰 기지처럼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전방에 위치한 전술지역 택티컬 벨트에 단거리 미사일을, 중거리 작전지역 오퍼레이셔널 벨트에 중거리 미사일을, 그리고 가장 거리가 먼 후방의 전략적 지역 스트래티직 벨트에 장거리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배치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CBM 기지도 확인했느냐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 그는 몇 곳을 확인했다. 앞으로 관련 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연구원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자금, 시간, 인력 등 많은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북한이 계속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하나는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비무장지대에서 매우 가깝다는 점이다. 발사하면 한국이나 인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14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을 맡았다가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수 흉내를 낸 분들은 이제 자중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자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가 없다며 지금까지 한국 땅에서 폼 잡고 살았던 분들은 물러나 신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지칭한 보수 흉내내는 인간은 선거에 패하더라도 내 계파를 위해 도장 들고 나루샤.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 제물로 바친 김무성이를 일컫는 말이겠지요. 그런 김무성이가 난데없이 반문연대, 보수대 통합을 왜 외치겠어요?
정치 은퇴해야 할 인간이 뭉치고 통합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끼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우파 제야 단체도 투쟁력이 상당히 증진되었습니다. 투쟁력을 갖춘 아스팔트 싸움 딸그로 우파 정치권이 대대적 물갈이에 나서야 할 겁니다. 정의불패님, 김재동님, 과버님, 이진호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